무엇이냐, 어떤 회사냐. 신탁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돼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인데 저 같은 시공사 출신의 이런 전문가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당을 하면서 금융까지도 해결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재산인 고유재산과 여러분들의 재산인 신탁재산을 나눠서 신탁계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사가 어떤 거냐라는 의문을 좀 많이 하세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신탁사나 정비업체나 신탁사나 CPM업체나 같은 회사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용역업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희는 지정개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적 용어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의무를 집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 지금 저희 신탁사와 CPM, CM사라고도 하고 PM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들이 어떤 업무가 다르냐, 이런 자문을 하고 도와드리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뭐냐, 신탁사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CPM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탁사는 책임을 집니다. 저희가 고의로 또는 그 다음에 고의 과실로 이렇게 뭔가의 업무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잘못할 경우에는 원산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죠. 근데 CPM 같은 회사나 정비업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서 시행자가 되던 아니면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대행자가 되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용역업체들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단순 도급이 되면서 기성불로 공사 한 만큼만 돈을 나가는 기성불로 진행이 되고요. CP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라서 분양불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면 사업비 조달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PM은 어렵다. 안 된다죠. 어렵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금융비용 또한 저희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용공여를 통해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허그 보증도 저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양수익금에 대한 이자. 이게 기성불하고 분양불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양불이라고 하면 얼마가 분양되던 간에 공사를 얼마를 했던 간에 시공사가 돈을 다 가져와서 시공사가 이자를 수취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합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탁계좌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대로 이런 이자 수익까지도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강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옵션 수입입니다. 일반 분양에 대한.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이 말 그대로 계약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옵션 수입이 다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합,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런 추가 수입을 기속시킨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사업비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CPA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인허가 단계별로 지급하지만 저희 신탁 방식에서 수수료는 실제 대부분이 착공 이후에 분양 수입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저희한테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보셨지만 신탁 방식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와 같은 시행자, 대행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개발 이익을 기속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자 방식하고 대행자 방식이 있는데, 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한 후에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저희 신탁사가 되느냐 아니면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행자 대행자 방식이 달라지고요. 시행자 방식에서도 주민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정비사업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시행자 방식이라고 하니까 시행자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들을 하세요. 근데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안들은 반드시 전체회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든지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취약한 데 반해서 신탁 방식에서는 시공사는 오로지 공사비만 받아가는 아무런 계약 관리, 그다음에 분양 수급 관리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순 도급만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토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떤가,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어떤가, 그다음에 우리도 수익성 증대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사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개 정도의 사업장을 전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붉은 글씨로 보이는 것들이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1개 현장이 착공을 했고 3개 현장이 2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은 사업장들을 하다 보니까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공사 선정하면 요즘 시공사 경쟁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시공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담합을 하든 아니면 뭐 하든 해서 수익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도 안 좋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누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 이제 저 마곡신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받은 현장이고요.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재개발로 해서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34층으로 공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신정 수정 같은 경우에는 좀 조만한 현장입니다. 300세대 정도 되는 조만한 현장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에서 공사비를 얘기하면 700 후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 이내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 신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처음에 뽑았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을 뽑으면서 프로지오로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서비스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제일 큰 현장으로 가지고 있는 신림 2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촉진계획상으로는 약 3,000세대 230%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60%의 4,000세대 규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현장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게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보차 혼용 통로라는 이러한 해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인허가적인 장점을 만들어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조합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의사결정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신규 10인데요. 영구 음용세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의견 나온 거는 세대수를 줄여라. 여기에 보이는 세대수를 날리면 여기에 영구 음용세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세대수가 줄면 그만큼 사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동간거리를 넓히